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부총리 일행은 수소 환원제철소 부지를 둘러보고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항제철소를 찾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동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태풍 흰남노 당시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 제2제광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물구하고 이거 매립하려는 물과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을 완성하려면 필수적으로 매립이 돼야 됩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와 환경영향평가, 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앞당겨 총 11개월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조 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수소환원제철소 착공 시기는 2025년 6월로 당겨질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우리 국민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좀 더 촉진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 전환의 선도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철강 산업은 국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고배출 산업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석에다 탄소 대신 수소를 결합시켜 철과 물을 얻어내는 수소 환원제철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100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제철 실증 플랜트를 포항에 만들고 2050년까지 수소 환원제철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환원제철소 용지를 확보할 계획인데 환경단체는 바다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준비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여러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박정희 동상 건립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경북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박정희 동상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전국 8개 중 경북 보문단지 등 6개가 경북에 설치돼 있고 경북 도청화 천년숲에도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것까지 하면 7개, 추가적으로 더 건립이 된다고 해요.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 출신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다.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있다. 정치인 김대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김대중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여는데 그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동상 건립을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계속된 난타에도 이철호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꿋꿋이 견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북의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상징. 이철호 지사의 우편향적 행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자리에는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운강 이강년 선생에 대한 추모는 얼마나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에이펙 준비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지금 숙박시설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덴셜 스위치라고 하는 거 지금 몇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14개 있고 10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경북도 등은 에이펙 관련 예산 2천억 원을 요청했으나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로 외교부에다 100억 신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영원으로 지금 답장을 한 상태죠? 예. 철저하게 논리를 세우고 준비를 하셔서 에이펙만큼은 지난번 잼버리하고 달리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한 질의엔 이 지사는 다음 주 사자회동이 있을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가 다시 중앙정부에서 좀 권한을 중재를 강화해달라 요청을 해서 다음 주쯤 가면은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시대 위원장이 주재해서 대구시장과 제가 올라가가지고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걸로.
환경오염과 노동자 사망이 끊이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공장 이전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요구는 환노위에 이어 또다시 지적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국회에 또 보고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심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 첫 시추가 오는 12월로 다가왔지만 어민 피해 예측 자료와 대책이 전무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경주시청의 음료 반입수 대비 일회용 컵 사용률이 98.1%로 매우 심각하다며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관련 조례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호미곶 강사리항이 AI 스마트 가로등 시범 사업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AI 스마트 가로등은 각종 센서로 환경 교통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카메라를 활용해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돼 치매 노인 찾기나 차량 번호판 추적, 소음 측정 등이 가능합니다. 포항 실러스가 내일 오후 7시 반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4라운드 경기이자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정규리그 4위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파이널 A그룹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포항은 최근 수비가 안정되면서 리그에서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진현동의 한 상가에 침입해 여성업주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A씨를 범행 3시간 만에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업주는 A씨가 휘두른 칼에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가을 단풍 명소 9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내 천년숲 정원에는 습지원과 거울숲, 메타세쿼이아와 침엽수 숲길이 조성됐고 서면 도리마을과 통일전에는 은행나무 숲길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무장봉은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치고 2년 만에 탐방로가 개방됐고 운곡서원과 불국사, 계림과 용담정, 포석정 등도 단풍 명소로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구미에 있는 경북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임신과 출산 이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도내 임산부는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의료기관 연계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응급분만과 일시 주거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울릉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화재와 교통, 재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화재 진압과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올해 3분기 갈치와 조기, 일본 수입간장 등 16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시한 지역 6곳의 정수장 식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